예, 동남아시아 그 캄보디아 지금 여행들 많이 가지 않습니까? 선교도 가고 캄보디아. 예, 이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냐면 공산주의 사상을 배운 거예요. 프랑스 유학하면서 공산당에 가입을 해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을 배워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서 이런 만행을 저질렀는데 아까 우리 성경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뭐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도 쥐가 그러잖아요. 내가 그렇게 잔인한 사람처럼 보이냐고. 참 뭐 말이 안 나오죠. 말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사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상, 공산주의 사상이라 그런 거. 얘네들 아까 뭐 안경 쓴 사람 다 죽이고 배운 사람 다 죽이고 글자만 알아도 다 죽였는데 자기들은 어때요? 다 해당되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안 죽어요. 이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애들이. 공산주의가 이상해요. 원래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농민 계층 못 사는 사람들이 이제 너무 이렇게 잘 사는 그 자본주의자들한테 이렇게 억압을 받고 또 착취당하고 막 그러니까 이걸 세상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 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근데 혁명이 성공하고 나면 특권 계급이 생겨버린다니까. 더 무섭습니다. 자본을 갖고 있는 자본가들이 착취한 것은 저리 가라요. 그죠? 이거 다 죽여버리잖아요. 완전히 개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섭죠. 이게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지금. 김정은이한테 먹히면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김정은 정권을 도와주려고 내통하면서 간첩질하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놔둘 수는 없겠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우리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가지고 엄청난 환대를 받고 막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의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7번째로 이제 의회 연설을 했는데요. 43분 동안 애드립까지 섞어가면서 영어로 연설을 했어요. 근데 미국 의원들이 500여 명이 그냥 23번이나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고 60차례나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형편에서 이 상황에서 어느 나라와 동맹 관계를 견고하게 하고 관계를 잘 가져야 될 것인가. 현명한 선택을 해야 돼요. 이런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베네수엘라나 이런 나라들은 미국하고 관계를 끊으면서 그 나라 백성들한테 막 퍼준 겁니다. 지금 우리 문재인 때도 보면은 70년 동안 이승만 정부 이래로 70년 동안 빚진 것에 반절을 이 문재인 5년 동안 빚을 졌어요. 지금 국가 빚을. 무섭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지금도 그냥 멍한 사람들이 이게 호남 사람들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가는 데마다 그 투자 유치를 받아옵니다. 이번에도 뭐 몇 조를 받아왔더라고. 가는 데마다 그렇게 수십조, 몇 조 막 해가지고 투자 유치를 받는다는 건 그만큼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만약에 지난번 대통령도 나가서 그런 투자 유치를 받으면서 막 퍼주고 했으면은 박수칠만 하죠. 근데 이 사람은 나가갖고 맨 뭔 얘기만 했냐면 김정은이 도와주자 그 얘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외면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기도할 때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무조건 비판만 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우리 호남인들이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 3~4%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이 호남만 떨어졌대요. 호남은 떨어졌어 오히려. 그러니까 돈 벌어다 주는 대통령이 싫다는 거야. 이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호남의 어떤 그 기류가 좀 바뀔 수 있도록 정확하게 공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국가 기도 제목 보십시다.
김정은 군사 정찰 위성 1호기 완성. 그래서 계획된 시일 내에 발사하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 김정은이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 지도했다. 그래서 막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해서 정한 날짜에 발사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가는 그 날짜에 맞춰서 이 정찰 위성을 발사하지 않을까 예측을 했는데요. 지금 조용합니다. 4월 25일도 조용하고 그날도 걔네들이 뭐 조선 민주주의 그 말하자면 그 군대 인민군 그 인민군 창설을 한 그 기념일입니다. 그러니까 4월 25일도 굉장히 대대적으로 행사를 해야 맞는데 지금 조용하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하는 얘기도 있고 또 일설에 의하면 쿠데타가 일어나서 거기서 지금 총격전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곧 정찰 위성을 발사할 것을 천명했지만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직후인 27일에도 별다른 특이 동향이 포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여론 흐름을 주시하면서 정치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김주의 그 딸내미를 자꾸 데리고 나오는 것은 뭔가 지금 이상한 그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김정은에게 건강에 이상이 있다든지 그 하여튼 전체적인 어떤 지도부대에 어떤 균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무너져라 기도하잖아요. 무너져라. 저 견관지를 파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대화를 정말 대화답게 하고 남북의 교류를 제대로 하면 북한의 저 문제는 금방 해결돼요. 민생 문제가 금방 해결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부강하잖아요. 많이 여유를 갖고 우리 지금 쌀이 너무 많아서 골치라니까요 지금. 그 나눠 먹고 서로 가서 공장 짓고 하면은 북한 이러는 건 그냥 금방이에요 그냥. 근데 저자들이 김정은이가 그 알량한 권력을 그걸 놓지 않으려고 자기들이 그 부경화 누리려고 이 2천만 국민들을 다 굶겨 죽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북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심각한 봄 가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물어 가지고 거기는 관계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고 댐도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봄철에 비가 조금만 적게 오면 작물 재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밭에는 흙먼지가 펄펄 나고 논은 대부분 마른 상태고 그래서 당장 땅에 종자를 넣지도 못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 호남 지역 특히 군산은요 비가 좀 안 온다고 해도 보면은 또랑에 물이 넘쳐 항상. 자 댐에서 끌어오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이제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북한은 그저 그냥 천수답이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수돗물도 기껏해야 3, 4일 정도 매주 3일에서 4일 정도만 수돗물이 나오고 2, 3일은 또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뭄 대처를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방식은 지하수를 이용하네. 지하수. 지금도 지하수를 이용하고 펌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끌어올리고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 거기에서도 물 퍼오고 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샘터나 습지에 고인 물을 끌어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열악합니까? 북한의 이런 상황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북한은 막 나가는데 힘 빠진 안보리 했죠. 황중국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주 유엔 한국 대사입니다. 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이제 열렸는데 1년째 성과가 없어요. 근데 지난 13일 북한이 최초로 고체 연료를 사용한 화성 18형 ICBM을 시험 발사하는 등 안보 위협을 이어가고 있는데 17일 날 열린 안보리에서 대부분의 이사국들은 북한의 결의 위반에 우려를 표했지만은 장준이라고 하는 이 주 유엔 중국 대사가 뭐라고 했냐면요. 미국이 한반도 인근에서 핵 항모 등을 동원해서 군사훈련을 한 것이 북한을 불안하게 했다. 오히려 지금 미국의 책임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장 대사가 그 장 대사는 뭐라 그러냐면 미국이 외교 정책을 뒤집은 것이 한반도 위기의 원인이다 이렇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러니까 황중국 주 유엔 우리 한국 대사가 화성 18형 ICBM 발사는
자체적인 장기 계획에 따른 것이고 2012년부터 무인 수중 핵 공격정을 개발해 왔다. 그것을 북한이 스스로 공개한 것이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미국의 어떤 그 작전 때문에 핵 항모 작전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미 10여 년 전부터 북한이 공개적으로 개발해 온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두 상임이사국,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이에요. 이 사람들이 얘네들이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해 버리면 유엔에서 뭔 결정을 못 하는 겁니다. 결정을. 그래서 이 두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안보리의 침묵 상황에 대해 개탄스럽다. 이렇게 지금 우리 대사가, 황 대사가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지난 정부에서는 하지 않았어요. 대사들이 한 말도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는 이렇게 정확하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주장을 당당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중 경쟁이 격해지면서 중국하고 러시아는 북한을 이용하는 거예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갖는 전략적 가치를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안보리 결의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계속해서 유엔에서 어떤 제재를 못하게 하면서 이 북한을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이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 세상에 악이 싹 없어지면 좋은데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요 이 공산주의 이 악의 그 무리들은 지금 중국, 러시아, 북한뿐입니다. 베트남도요 이제는 아까도 나왔지만은 많이 개방 개혁 정책을 하고 있어요. 이 공산주의로 막 그때 망해가지고 호치민 때문에 완전히 막 참 피폐해졌지만 다시 일어서는 과정에서 공산주의만 해갖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개혁 개방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도 수교해가지고 막 우리나라 그 회사들이 가서 들어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 근데 그걸 꽉 닫고 있는 나라. 근데 이제 러시아나 소련 그 중국도 어느 정도는 개방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하고 교류도 하고 무역도 합니다. 근데 이 북한만 그냥 꽉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북한만.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공산주의도 아니고 아주 기형적인 종교 집단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 슬픈 얘기입니다. 우리 민족사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북한을 위해서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시고 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시대에 날 물어서서 주여 주여 나 비오니 죄인오라 시대에 날 물어서서 자비하시고자 더럽더러 자복하고 회개하는 깨닫혀서서 하매 주여 주여 내가 비오네 하매 죄인오라 시대 날 물어서서 저의 공로지하여 곁에 나오네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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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네 죄인오라 시대에 날 물어서서 하매 만먹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신 게 어디에 있을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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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네 죄인오라 시대에 날 물어서
인내하시고세 주여 내가 비오네 죄인으로 하시네 날 물어서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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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네 죄인으로 하시네 날 물어서서 자비하시고자 앞에 걸어엎드려 저복하고 회개하는 대덤서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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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네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물어서서 주의 공로 오지 하여 적게 나오네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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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네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물어서서 만복 끊어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네 어디 있을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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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네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물어서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북한에 고통받는 백성들 긍휼히 여기시고 악한 지도자들 저 악한 정권을 특히 파하여 주셔서 아버지 북한에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